흰 셔츠에 뿔테 안경, 캐주얼한 옷을 입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입니다. 어제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마포대교를 관할하는 용강지구대를 찾은 건데요. 사진만 보면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담겼습니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말을 남겼다는데요. 일부 언론에선 영부인의 옛 발언을 소환하면서 영부인이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선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위헌성을 간과하고 단순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소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될지 아니면 추석 이후로 넘어갈지 다음 일정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윤형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어젯밤 마포대교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걸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 논란 속에서 영부인의 행보가 섣부른 것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습니다. 성치훈, 김윤영 의원님 말씀 차려 들어볼까요? 저는 섣부르냐 아니냐라는 질문 자체를 거부합니다. 섣부르다는 것은 좀 이른 것 아니냐 이런 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 이른 게 아니라 지금 아예 부적절하다. 앞으로 행보를 하셔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후보자 시절부터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그거에 대한 번복 없이 자연스럽게 사실상 영부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디올백 관련 뭔가 사건이 이슈가 커지니까 그 이후로 또 좀 잠행을 하다가 이제 또 자연스럽게 그 재개를 하신 건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뭔가 이번 그 검찰이 그 국민권익위의 그 디올백 수사와 관련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그리고 수심위의 또 불기소 권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진실로서 밝혀냈다, 면죄부를 얻었다 이런 지금 제스처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느끼기엔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주장하기에는 이것은 오히려 더 큰 거짓으로 덮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밝혀진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는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때까지는 활동을 재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행보를 해도 된다. 그러면 행보는 적절했는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왜 대통령이 해야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영부인이 활동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영부인이 할 수 있는 활동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는 있겠으나 이전까지 일단 영부인이 해도 되는가 재개를 해도 되는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기존의 영부인이 하던 행보가 아닌 마치 대통령이 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무슨 선제적 대응을 지시하고 순찰하고 보고받고 이런 것들을 왜 영부인이 왜 합니까? 영부인이 이걸 왜 하는 거에 대한 저는 그 당위성은 국민들 어느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몇 장의 사진이라고 했는데 사진 많이도 올렸더라고 10수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무슨 화보 찍는 것도 아니고 저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저 행동을 만약에 몰래 하셨다면 근데 어떤 시민이 지나가다가 알아보고 찍어서 올렸다면 그랬다면은 그것도 평가를 지금처럼 박하게 했을 테지만 이번엔 더하다. 마치 이건 보란 듯이 우리는 이제 영부인은 이제 자유를 얻었다. 행보를 해도 된다라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듯한 10수장의 사진을 보면서 저는 참 여전히 대통령실이 국민의 이 민심을 못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우선 지난 5월 캄보디아 정상부부 오찬부터 이미 활동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무혐의 받은 거에 따라서 활동의 폭이 넓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 맞는 부분이고 저도 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 일견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의료개혁처럼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지금 약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부인의 역할도 분명히,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맞지만 현장에서 저렇게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 배우자께 김건희 여사께서 뭐 사과를 하는 부분에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과를 하시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정치적 상황이나 그런 고려해서 못했던 점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활동을 뭐 공개적으로 얼마나 더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점까지 고려해서 대통령실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예. 결국 여러 의혹이 아직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완결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 혹은 옹호 이런 여론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마 말씀하신 건 명품백 수수 사건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법적, 정치적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당장 최근에만 해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어디 다른 곳으로 출마를 권유를 하면서 그렇게 할 경우에 대통령이 맞춤형 공약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고 조만간 텔레그램 캐처본이나 증거, 증언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실에서는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다. 나 김 여사한테 이런 문자 받았다. 자랑한 사람이 있고 실제 당선된 사람도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역순으로 더 돌아가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사과할까요 말까요 여러 통의 문자를 보낸 것. 그것도 총선에 결국 개입하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자에서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실토를 했었고요.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있죠. 정기국회 시작했으니까 조만간 국감에서 국토교통위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텐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이런 의혹은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종료 때까지 계속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나간 행사 자살 예방의 날이거든요. 저는 김건희 씨가 참 뻔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건희 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 국장이 자결을 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김건희 씨가 누굴 죽어라 말아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표현은 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이 죽음에 책임이 있고 그렇다면 다른 행사는 몰라도 자살 예방의 날 행사에 어떻게 자기가 얼굴을 내밀고 저렇게 대통령처럼 대통령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몹시 유감입니다. 예. 물론 이제 권익위 국장의 사망 사건의 인과관계는 아직 뭐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요. 김영희 의원님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뭐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아닌 부분을 너무 사실인 양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으로서 비난할 수 있는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 감정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마치 너무 이용해서 확대 생산해서 얘기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 여사가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일정을 소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신건강 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행보들을 이어왔는데 전성균 의원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가장 거부 반응이 없을 만한 일정을 소화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그 여사 이상으로의 역할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 좀 활동을 보면서.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활동은
과연 적절한가?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과연 이런 활동이 정치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분명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사께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은 뭐 없고 중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여당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으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여사께서 더 그 이상의 권한을 얻고 싶다면 다음 선거에 선출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네. 이 말씀이네요. 김윤영 의원님,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가지고 더 이제 공개 행보에 대한 해석들이 덧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추석 인사와 관련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활동 시점을 이 시점으로 잡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갈래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추석을 앞두고 영부인들, 그러니까 역대 영부인들이 다 활동을 같이 하셨으니까요. 그런 갈래를 따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분명히 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실이 결자 해지해야 될 부분이고 김건희 여사도 결자 해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 눈높이 어떻게 더 맞춰서 나갈 건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사위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김보엽 의원님. 예. 법사위에서 이제 뭐 충돌도 뭐 늘 있었지만 오늘은 뭐 제정신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예. 결국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이게 통과가 된 거죠. 모든 법안들이 요새 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긴 하지만 그 숫자는 압도적입니다. 법사위에서 계속 충돌이 빚어지는 이유는 법사위에 그만큼 쟁점이 많은 법안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예. 순직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오늘 두 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 흔적이 여럿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수사 외압, 수사 방해, 이거 엄청난 중대한 범법행위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경우에도 정말 의혹이 많습니다. 8가지나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근의 의혹, 그 공청 개입 의혹, 이게 추가가 돼서 특검법에 업데이트가 된 거죠. 네. 매번 업데이트하는 게 사실 피곤한데 그러지 않아도 되긴 하거든요. 어떤 제목 등 밝혀야 될 사건은 수사를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지지율도 사실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의혹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결론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끌려서 내려오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예. 성취윤 의원님, 결국 이게 오늘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민주당은 지금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생각이잖아요. 빨리 내일 본회의에 이걸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추석 지나고 19일 날 하자라는 제안을 하셨고 네. 물론 민주당 소속의 지금 법사위원들이 바로 반박하면서 좀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뭐 사실 그 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렵죠. 이걸 통과하기는 어려운데 민주당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그 추가된 것도 있을 뿐더러 지금 뭔가 이 수사를 받는 과정 이 황제 수사라는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심위 결과에 대해서도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만
공개도 하지 않고 내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수심위 자체가 이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론을 내렸을 때 중립적 기구가 투명하게 좀 검토를 해보고 그걸 발표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과정들이 너무 부당하다. 그럼 저희는 이건 특검에 대한 당위성을 더 높여준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또 그 총선 개입과 관련된 것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개입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개입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이 아니다. 뭐 실제 텔레그램을 보낸 건 사실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과연 그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을 통한 아니면 메시지를 통한 총선 개입 시도가 그것밖에 없었느냐?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보수 진영에서 지금 진보 진영, 민주 진영에서 음모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 내에서 그런 의견이 많았다. 뭐 김웅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텔레그램 받았다는 얘기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특검을 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것인데 이건 거부권의 횟수를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 와서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전혀 협의할 생각이 없는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무기로 싸우고 있는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는 다수의 힘으로 계속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각자 가진 무기 갖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정치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정치를 하자, 협의를 하자라는 메시지로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최대한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전성균 의원님, 개혁신당도 동참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일단은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먼저 우원식 의장님께서 19일로 미루자고 한 거에 대해서 일단 오늘 밤 개딸들의 공격으로부터 좀 조심하시라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전국이 이렇게 어려워서 사실 체감이 좀 안 되시겠지만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10월 달 초반이 정도 돼야 이제 보궐선거가 있겠다라고 이제 체감이 되실 텐데 아마 이 추석 밥상에 민주당은 이 안건들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근데 다만 우원식 의장이 19일로 미루자고 해서 지금 불만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19일 날 하든 아니면은 추석 밥상에 올리던 결국은 거부권을 통해서 10월 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 거부권을 한 걸 가지고 보궐선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속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벌써 4번째이기도 하고 우리 개혁신당은 어떤 최상병 특검 아니라든 다 찬성입니다. 네. 네, 찬성이고 다만 이번 민주당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압박하기 위해서 그 한동훈 안을 그대로 썼어야지 야당 재추정 요구권을 넣는 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고요. 네. 다만 이제 최상병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좀 별개로 대응하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김용 의원님, 이렇게 야당의 생각도 조금씩 다 달라요. 결국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걸 방어할 거냐?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해지는데 어떤 전략입니까? 우선 먼저 아까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 얘기하시는데 당사자인 김영선 의원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저희 당 공관위도 그런 적이 없다는 점 밝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필리버스터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고요. 사실 대정부 질문 때 법안을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대정부 질문은 저희가 원래 보통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나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의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대정부 질문에는 그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심도 있는 정책을 논의하라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런 대정부 질문 기회조차도 정쟁을 활용해서 법안을 입법을 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놀랐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뭐 필리버스나 이런 것까지는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겠다 그런 입장인 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얘기 나왔으니까 대정부 질문으로 이슈를 옮겨가겠습니다. 다음 이슈 시작하겠습니다.